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원법 정인영입니다. 오늘은 25년 입법고시 문제인데요. 6월 26일입니다. 목요일이에요. 또 한 주도 열심히 달리고 계신 거 맞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랑 같이 하고 계시다면 한 주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10분밖에 안 된다. 아니에요. 꼭 챙겨 보시면서 과거에 놓친 것도 꼭 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제가 바로바로 다 답글을 바로바로 못 달아도 그날 안에 다 답니다. 자,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쭉 한번 달려볼게요. 기본권,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질문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재산권 살펴봐야죠. 자, 경제력 기본권의 하나죠. 23조 재산권. 기본적으로 재산권이라는 기본권 재헌헌법도 있었는데요. 일단 재산권이 되기 위한 개념, 요소 이렇게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재산권이라는 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는 공사법상 권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공사법상 권리에 유체재산, 무체재산, 유형과 무형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요건 갖춰야죠. 사적 효용성 또는 유용성이라고도 합니다. 유용성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자신의 기여, 그 다음에 생존 확보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그래야 재산권이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 요건과 관련된 판례를 여러분이 대부분 그냥 암기를 하죠. 자, 사적 유용성, 자신의 기여, 생존 확보에 기여해야 돼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연히 발생한 거 있잖아요. 장래 기대된다든지 기대.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이라고 하죠.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의 경제상 이익.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들은 법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닙니다. 법상 보호되는 이익, 적어도 법률상 이익을 대상으로 해야죠. 이익으로 이렇게. 그래서 장래 기대, 여러분 보통 보면 내가 몇 년까지 그 공무원 생활을 할 텐데, 그런 기대예요. 기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옛날에 이제 교원이 정년이 65세였거든요 그래서 교원의 정년을 62세까지 낮추면서 3년을 줄였어요. 그래도 공무원 정년보다는 높았죠. 왜냐면 아이가 점점 줄고 학교가 줄고, 신규 교원들은 정원시험에서 합격을 했는데 갈 학교 배치가 안 되니까요. 학교 주는 마당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정년을 줄여서 조금 이제 여유를 두게 만든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줄다 보니까, 나는 근무해갖고 65세까지 근무할 줄 알았는데 62세밖에 못해? 그럼 나는 연금이 주는 거 아니야? 재산권 침해다. 아이, 그건 장래 기대되는 거, 또는 자기가 폐업을 했다든지 자진 철거한 다음에 내가 철거 안 했으면 대박 났을 텐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재산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행정계획을 오랫동안 실시하지 않아서 실효되는 제도 또는 의결권, 이런 것들은 재산권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좀 보셔야 돼요. 사적 효용성, 내가 자의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의료보험, 건강보험이죠. 이거 건강보험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자, 국민연금보험 있죠. 연금보험. 자, 여기는요, 매달 얼마씩, 매달 내가 자신의 기여가 있어요. 자신의 기여가 있죠. 기여는 있어요. 그래서 기여한 걸 우리는 보험료를 내고요. 이 보험료가 쌓여서 적립금이 쌓였다 해도, 이 보험료 적립금은 내가 뭐 2년 동안 병원 안 갔으니까 2년 동안 모아놨는데 중간에 뭐 적금 타듯이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 적립금, 특히 의료보험 적립금, 연금보험, 여기 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이건 왜 그러냐면요, 그때 연금을 낸 사람 돈을 모아 갖고 그 사람이 퇴직 후에 또는 그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낸 거는 지금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때 내는 사람 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는 사람 돈을 지금 수령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내는 사람들 돈을 모았다가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보험료 적립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내고 그때 받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급되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보험료 적립금은 재산권이 아닙니다. 이게 사적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적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이제 연금보험, 보험,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 60세 넘어서 퇴직 이후에 또는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걸 뭐냐면 연금 수급권 또는 보험 수급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연금, 보험, 수급권, 이거는 재산권이 맞아요. 왜? 그때 돼서 내가 받는 거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산권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신의 기여가 있어야 된다. 이것들은 이제 자신의 기여가 있으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여가 없는 거 공공부조 같은 거 있잖아요. 부조, 사회부조. 이거 기초생활수급비, 다른 말로 급여수급권이라고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 앞에다 붙이면 돼요. 주택급여수급권. 그래서 급여수급권이거든요. 똑같이 수급권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의료, 그 다음에 이렇게 주택, 이렇게 다양한 수급권인데 이건 자신의 기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권이 들어가지 않죠. 재산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됐는데. 그래서 따로. 근데 생존에 기여를 하셔야죠. 기여가 안 되면 재산권이 안 돼요. 도움이 돼야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공사법상 권리를 모두 다 대상으로 한다. 이런 재산의 재산이 뭐 한 번 재산권의 대상이 시대가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짐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새롭게 추가되고요. 우리나라도 언젠가 10년 안에 가상화폐도 재산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가상화폐는 공식적으로 재산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러니까 세금도 안 내고 그다음에 뭐도 안 내요? 아니 보호도 보호 못 받아요.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장소에 따라 달라지니까 재산권을 이제는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권은 정하는 걸 그 시대 사람들이 정하는 게 맞죠. 그래서 법률, 입법부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법률 만들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입법부가 법률로 이게 재산권입니다 라고 해서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형성입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23조 1항이에요. 그래서 형성입법을 하는데 근데 재산권이 역사적으로 발전하기에 재산권은 처음에 기본권으로서 절대적 기본권이었어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근데 그때 재산권의 개념을 가치평가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얼마짜리야. 그러면 얼마짜리인데 그거 얼마짜리가 똑같은 가치가 있으면 서로 물물 교환이 됐던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누구도 건든 게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보장받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상대적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기본권으로. 그러면서 상대적 개념이니까 무조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사회 공헌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조금 공여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뿐만 아니라 여기는 한계도 있다는 거고, 그럼 여기는요 내용만 있고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계가 없다. 근데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 기본권인데, 근데 이제는 가치 개념보다는 존속 자체 개념이 중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가치가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는 사회적 평가는 얼마짜리라도 내 마음에 내가 의미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재산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권은요 유체, 무체, 유형 같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사회적 평가라는 개념보다는 자신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평가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상대적 개념으로서 존속 자체가 중요한 개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한계 있는, 그래서 입법을 할 때는 내용과 한계를 정해라 라고는 23조 1항이 나온 거예요. 형성입법. 그러면 이제 한계 내에서 어떻게 해요? 23조 2항에 보면 한계 내에서는 어떤 한계요? 이게 공공복리라는 공익 한계, 이 한계를 준수하면서 뭘 한다? 재산권 행사를 해라. 이 한계를 준수하는 건 당연하죠. 재산권은 네 멋대로 내 마음대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계를 준수하면서 국민도 지키고 또 입법부 국가도 지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국가도 지키고 국민도 지켜야 되니까 개별적 헌법 유보를 써놓은 거죠. 개별적으로 재산권에만 헌법의 근거를 마련한 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개별적 헌법 유보는요 국가 국민 모두가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요 개별적 법률 유보는요 요 기본권에 한해서는 입법부 빨리 나와봐 이렇게 해갖고 법률을 제한할 때는 이렇게 하고 법률을 형성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개별적 법률 유보를 두는 거고요. 이런 개별적 헌법 유보는요 국가 입법부 우선 나오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국민 보고 지키라고 그래. 이게 아니라 일단 국민이나 국가나 법이 있든 법이 없든 무조건 다 준수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그러면 여기서는 한계 내에서 행사하면 재산권의 존속은 건들지 않겠다, 보장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다만 국가작용이 존속을 보장하면서는 공익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 댐을 만들려면 지역을 수몰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땅이나 건물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댐은 안 만들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작용 자체가 다만 공공복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재산권을 제한하고 존속을 보장 못하고 그냥 다 박탈하는 조건으로 가치라도 보장해 줘야겠다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23조 3항에는 가치보장이라는 개념으로서 존속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공익목적이라면 그래요. 그래서 공공필요라는, 공공복리보다도 더 엄격한 필요성 있는 공익목적 달성에서 공용침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공용침해는 공용
수용만 공용 수용만 하시면 돼요. 수용. 사용 제한은 거의 여러분 시험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용 제한도 있지만 사용 제한이 있어요. 사용 제한도 있지만 거의 잘 안 나와요. 공용 수용 하나 정도만. 그러면 재산권을 박탈했으니까 거기에 합리적인 아니라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걸 정당한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서 요거까지 법률로 해라. 그러니까 1항의 법률은 형성입법이고 3항의 법률은 특별한 경우에 재산권을 박탈하는 법률이니까 법률의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라도 가치보장이라도 해주라라는, 그래서 재산권에 관한 두 개의 개념이 법조문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재헌헌부터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흘러온 거는 벌써 다 결론이 났고, 그 상태에서 우리는 1948년, 벌써 48년은 역사적으로 다 결론이 난 상태에서 우리는 들어온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역사적 발전 과정을 거친 게 아니에요. 물론 가치보장에 근거해서 이제 손실보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처음 만들어진 법이, 이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최초 법이, 여러분 워커힐이라는 호텔 아시죠? 그 호텔이 원래 거기가 한자촌, 옛날에 이제 전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워커힐이라는 뭐 세계적인 호텔을 줘야 되겠는데 뭐 다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손실보상이라는 제도를 처음 법을 만들어서 했던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하나씩 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다, 박탈을 해야 된다. 뭐 댐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이거는 원칙적인 게 이거고요. 항상 원칙적인 걸 준수해야죠. 원칙. 그래도 안 될 때만 다만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아무 때나 뭐 가치보장 해갖고 언제나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그래서 존속보장을 할지 가치보장을 할지는 뭐 재량껏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개별법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또 일반법은 아직 없어요. 개별법만.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서 이론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한 이제 재산권이다 아니다. 아유, 너무 길었나요? 무거웠나요? 잘 볼게요. 1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적 유형성,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고 있는 재산적 가치는 공법상, 사법상 권리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 획득, 기회, 반사적 이익이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반사적 이익은 재산권의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맞는 질문. 두 번째, 공무원 연금법상 떴어요. 연금법상. 연금 수급권. 이거는 재산권의 성격. 사회보장처 성격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왜? 매달 내가 내는 부분이 있고 국가가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받는, 또 개별적으로 그 보험을 들어서 받는 연금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입법자로서는 연금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함에 있어서 이쪽을 조금 더 강조, 중점 이런 말을 쓰면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면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예전에 다른 시험에서는 어느 한쪽의 요소를 강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틀린 지문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맞는 지문을 냈네요.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면적 95% 이상을 사업권을 위해서 대지를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5%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 주기보다는 그 사람이 스스로 그걸 매입하거나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무래도 사업의 진척이라든지 이런 공익사업을 하기가 좋지 않을까요? 이런 뜻이에요.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을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5%죠. 5% 대지 매도 청구를, 그래서 팔아라, 나한테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주겠다, 팔아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택법 조항은 과잉금 조치에 위배되지 않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지문. 네 번째, 헌법 23조 3항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 완전 보상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공시지가 두 개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상금 책정할 때 기준 가격이에요.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표준 기준 가격이에요. 이거 서로 섞어 쓰면 안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 결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손실 보상이 산정하되,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공시 기준일부터 재결까지 시점 보정을, 인근 토지 가격 변동률, 생산자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은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왜 개발 이익은 왜 안 주나요? 아니, 앞으로 개발을 통해서 얻을 이익은 2년 3년 뒤에 있을 일이고 장차 벌어질 일이고, 또 누가 합니까? 그걸 개발 이익이 생길지 손해를 볼지 그것까지 또 보상을 다 해주면 개발 사업자가 누가 개발을 하려고 들겠어요? 그래서 당해 사업을 통한 개발 이익은 포함되지 않고요.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서 더불어 올라가는 가격은 이 개발이 없어도 올라갈 가격이었으니까 그건 보상해줘요. 맞는 지문이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은 너무 쉬웠죠? 적립금
적립금은 재산권이 아니다. 포함된다? 아유, 진짜 1, 2, 3, 4번은 정말 뭐 반복된 또는 예전에 나왔던 지문을 또 바꿔서 내고 막 그랬는데 너무 쉬웠어요. 5번은 예전 아주 옛날 판례이기도 하고요. 간단한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린 지문이었다. 자, 저랑 하니까 정답이 보이고 재산권 조금 더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